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방문객 수가 지난 2019년 8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매년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북의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곳 어디일까요? 바로 전주와 한옥마을이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인 전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출범을 하는데요. 바로 전주관광재단입니다. 초대 대표이신 용선중 대표를 모시고 전주관광재단 이모저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석 달 정도 시간이 흘렀군요. 네, 제가 지난 8월 6일 날 취임해서 이제 3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예, 전주는 고향이 아니셔서 네, 저는 경기도 수원이 고향입니다. 적응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보면서 전주 관광 자원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는 중에 있고요. 예. 내년도 사업 구상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5년 재직하셨어요. 네,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와, 한국관광공사의 재직 경험이 이곳 전주관광재단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용선중 대표님을 초대 대표로 모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2년이 닿은 것에 대해서 그 시작점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그 중앙 단위에서 국가 단위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관광산업진흥에 35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이런 자치단체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퇴직 후에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지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 내려가서 살릴 수 있다면 저한테는 더 없는 제2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마침 공모가 떠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를 전문가랍시고 영입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스럽고요.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방송이어서 네. 숨기지 마시고 네. 솔직하게 한번 우리끼리는 우리 전북에서는 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그럼 가장 한국적인 게 어디냐? 당연 우리 전주 전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문화 요소 콘텐츠들이 많은 곳이 네. 한류의 중심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장점을 갖고 있긴 한데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바라보셨을 때 음. 우리끼리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 대중화를 넘어서 이제 세계화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주도 어느 정도 지금 K컬처로 불리워지는 한국의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국가 단위에서 본다면 사실은 전주만한 도시는 또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주도 힐라 천년의 고도이고 그렇죠. 유네스코 문화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죠. 예. 안동도 나름대로 안동의 선비문화와 탈춤 등 고유 문화가 있는 곳이고 수원도 마찬가지로 수원 화성이 있고요. 그렇죠. 다 세계문화 유네스코 등재된 도시니까요. 전주 또한 은빛 도시이고 창의적인 그런 그 한류 문화가 해동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유사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들이 국내에서 해외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경쟁력은 갖고 있으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네, 물론 이것이 어우러져서 이제 한국의 한류가 K컬처로서 세계 속에 인정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주관광재단의 이제 대표가 되셨잖아요. 누구보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무엇을 키워나가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될 게 아니고 이제 발걸음으로 하나하나 행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석 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주에 대한 경험을 그래도 좀 몇 번은 갖고 계시더군요. 네, 제가 그 국내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전주를 어떻게 하면 세계 쪽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중 하나로 키울까 하는 고민을 했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아무래도 현지 사장들이 현장을 보고 느껴야만이 이거를 여행 코스에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 15명 정도의 사장단을 이끌고 전주 한옥마을 그 당시 학인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학인당에서 1박 2일 체험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온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고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의외로 1박 2일 체험 마치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소 불편한 건 있으나 그거를 네. 넘어서는 특별한 체험이었다고 칭찬을 받았고 예. 그래서 전주가 이제 한국 여행 패키지 속에 하나로 가봐야 꼭 봐야 될 도시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전주관광재단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출범하게 됐고 지금도 계속 직원들을 아마 채용 공고가 네. 뜨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아마 이 관광재단의 새로운 건물도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전주관광재단. 전주관광재단은 그 전주시 출연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전주시에서 전주의 문화자원, 음식자원을 통괄해서 대외 홍보하는 도시 마케팅 기구로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광 산업 진흥을 이제 시에서 주로 담당했고 일부 민간에 지원했다면 이런 전담 조직을 만들므로 해서 국내 및 해외 그 관광 마케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그런 차원이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저희 재단이 아마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그 관광 환경 정비나 국내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관광 산업, 특히 이 전주가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와 한옥마을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 부분. 하지만 언제까지 한옥마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전주 관광지를 얘기할 것이냐. 더 나은 확장된 개념의 관광의 어떤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역의 일부 그 관광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게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옥마을에 편중된 관광 자원의 확충과 홍보는 가지고는 절대로 국내 대표 도시 될 수 없고 글로벌한 도시 될 수 없다는 부분은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 외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고 한옥마을 외에 장소적인 외연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에 있는 관광지를 되돌아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관광 콘텐츠를 유형화해서 브랜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전광자단이 갖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나머지 13개 시군과 연계해서 1박 2일, 2박 3일 네. 체류형 관광이 돼야 되는데 3시간 돌고 나니까 이제 볼 게 없어서 여수로 가고 맞습니다. 순천을 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요. 네, 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는 지인들도 그 한옥마을을 다녀간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보통 3시간 정도 머물고 나면 더 이상 볼 게 없거나 체험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옥마을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일부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체험거리에서도 의외로 많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체험거리를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정도 즐겨도 충분히 그렇죠. 그런 만한 자원이 된다. 그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출범한 곳이 전주관광재단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35년 재직하셨고 아까 싱가포르 지사장, 네. 뉴욕 지사장도 지사장도 했습니다. 하셨고 네, 예. 그 당시에 세웠던 그 나름의 업적이 지금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 뉴욕 타임스퀘어 1년에 한 6천만 명 다녀간다는데요. 네, 그곳에 맞습니다. 광고전도 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관광공사 해외 주재원들은 해외 근무하다 보면 소수 인원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데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미디어 홍보는 마찬가지고 소비자 대상 이벤트도 하고 여행 상품 기획, 그다음에 대형 컨벤션의 유치, 더 나아가서는 의료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저는 크루즈 선 유치까지 같이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뉴욕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뉴욕은 한 해에 6천만 명 이상이 몰리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다 광고를 내면 외벽 광고를 내면 전 세계에 하는 홍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작업이 좀 어려운데 또 본사를 설득하고 문체부를 설득해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건물 전체를 두르는 외벽 광고를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광고 나오는 걸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여기 또 먹을거리가 이제 경제 주체가 되는데 네.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한국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네, 굉장한 예. 효과를 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행의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요소 하나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국에 갔을 때 현지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면 여행 만족도가 배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우리 한식이 이제 대중문화의 확장과 더불어서 한식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내에서 외국 음식 하면 일식, 중식, 베트남식, 태국식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식은 최근에 뜨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의 매력의 큰 요소인 음식을 홍보하지면 안 되게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여행 전문 작가와 음식 하는 분들을 모셔서 체험거리 요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국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이 출연기관인 전주관광재단을 출범시켜야 되겠다. 이게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도 더 선정이 됐고 네. 무언가 우리 대표님의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주문이 있었을 텐데 네. 한옥마을을 포함해서 내지는 제외하고 전주의 잠재력의 그 가치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는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 문화 자원이 풍부한 도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자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브랜딩해서 국내 해외에 알리는 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해외 언론이나 해외 온라인상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기구가 없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취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알아야지 뭐 가보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고 그래야 가봐야지 느끼고 그다음에 느낀 감정이 또 온라인상에 후기가 떠서 또 전주를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입소문 마케팅이 효과가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전담 기구의 부재 등이 원인이 돼서 이 훌륭한 그 전통 문화나 음식, 국악 같은 자원이 아직까지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낮에는 뭐 보고 즐기는데 저녁에 볼거리가 없다. 저녁에 이런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야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네.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하시는 경유형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보는 전 세계 유명한 관광 도시라 하면 야광 관광에 줄일 거리가 많이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공연 관광을 뽑고 싶은데요.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쇼 같은 경우는 뭐 뮤지컬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다양한 야광 관광 공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낮에는 관광을 즐기고 저녁 식사 후에 공연을 보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 이어진다면 하루 일박 머무는 거는 금방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연 관광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공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주시에서 밤에 1년 내내 상설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관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좋은 자원을 그냥 우리 시민들이 즐기기 너무 아까운 거죠. 외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야간 관광 프로그램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관광 산업과 더불어서 이 마이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 전주 컨벤션 센터 하나 없어가지고 국내외 이 어떤 주요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한 부분들 실종률도 아주 저조하더군요. 네, 예. 관광의 환경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히셨더라고요. 네, 예. 정확히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 그 관광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굳이 거기를 가지 않는 게 기본적인 여행자들의 심리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 요소부터 잘 갖추자. 그래서 숙박, 음식,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이동을 고려한 관광 교통 체계 예. 이런 것이 기본이 잘 되어야만이 재방문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전주관광대에도 떳떳하게 해외나 국내 나가서 이렇게 편리하게 여행체가 갖춰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재단의 역할이 다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니지만 각종 그 관련 기구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제안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설계도 참여할 때 좀 제안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동 동선을 간편하게 할 것이며 숙박시설과 미스터리 서비스를 글로벌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분에 대한 경험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스 산업의 육성은 지금 국내만 봐도 컨벤센터가 18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 소비 지출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늦게나마 또 다행스러운 것이 전라북도 내에 전주시에 컨벤션 센터가 생긴다는 건 정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뉴스인 것 같고요. 저희 재단도 국제회의 전담 기구로서 관광재단의 조직을 갖추고 국내외에 있는 대형 컨벤션들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내외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하는 실적이 뭐 거의 한 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의 개최 실적의 전 1.3% 전북도가 전주시는 더 작겠죠. 1% 미만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컨벤션 센터라는 전문 회의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있는 불리한 여건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형 호텔도 필요하겠고 네, 에어비앤비가 아주 인기인데 네, 예. 우리 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이제 숙박 시설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도 네, 네. 하나의 관광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관광 호텔들은 나름 이제 정부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시설이나 위상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데 예. 일반 공중 숙박시설이죠. 보건복지부가 하나라는 일반 숙박업, 흔히 말하는 모텔업,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은 위생 말고 나머지는 약간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숙박업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관광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간단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가성비를 찾는 개별 여행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전주에 왔을 때 충분히 머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광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경제적 유발 효과. 네, 예. 아울러서 또 일자리 효과가 있는데 방문객 숫자는 계속 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오프닝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경제적인 효과는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신용카드 소비 지출은 도리어 뭐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통계로 그게 확인해 보고 있는데 관광객 수 증가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객단가는 줄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소비 지출이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할 시간이 줄어든 거고 또 하나는 소비할 곳이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된다면 당일치 관광에서 1박 2일 관광이나 2박 3일 관광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는 그 흔히 말하는 쇼핑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롯데백화점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쇼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가 갖고 있는 그 관광 기념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 번쯤 사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소비가 결국은 이제 관광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지자체나 각 상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광 기념품 발굴도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안지를 정확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네.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 네. 겨우 먹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먹고 자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는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냥 관광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유용적 공간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외 축제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우리 전주의 축제를 보러 얼마나 많이 올까? 예를 들어 전주 가맥 축제 있고 전주에 네.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네, 한지 네, 축제 있고 비빔밥 축제 있고 뭐가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주 페스타에서 이제 한 달간 또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 외부에서는 얼마나 많이 올까?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저도 지금까지 가맥 축제하고 한지 축제 그다음에 어쨌든 난장 축제 가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 시민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은 지역만의 축제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을 보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한 타 지역의 축제를 좀 배치마킹하고
그 축제의 내용을 좀 이렇게 매력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정도에서 집중화해서 축제들 연계해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축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집중한다면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래야 국내외 언론도 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축제를 보러 와야지 하는 그런 관광객이 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계 올림픽 관련해서도 이미 소식 듣고 오셨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더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전주관광재단이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 구상하고 계실까요? 제가 뭐 올림픽 유치할 때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관광 부분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관계자나 미디어나 아니면 일반 그 올림픽 그 경기 관람객이 왔을 때 과연 전주 내에서 충분히 편하게 자고 먹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인지도 한 평가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치 작업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환경의 정비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나아가서 그 앞으로 향후 전주를 찾을지도 모르는 그런 잠재 관광객들한테 보다 나은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전주관광재단 출범을 했지만 아직 출범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함께할 분들을 또 모집하고 있어서 아직 네. 구성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먼저 오신 거예요. 네, 지금도 직원을 채용 중에 있고요. 예. 현재 정원의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 채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을 원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전주의 관광 자원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주 관광에 대해서 미션 같은 사명감을 느끼는 직원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직원이지만 똘똘 뭉쳐서 전주를 정말 한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성적인 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네. 꼭 뭐 부산하고 비교를 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부산 관광 서포터즈의 활약. 네, 네. 우리 전주 시민분들은 좀 이렇게 점잖고 좀 양반한 네, 약간 이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수식어를 네.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우리 전주 시민들이 일일 홍보 대사가 되어서 전주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좀 관심, 서포터즈의 응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주문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해외 주제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 그 기억나는 도시 중에 하나는 현지인들이 저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광 서포터스를 조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주 시민 각자가 여행자들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기억이 오래 갈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만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하게 하는 요소, 전주와도 마찬가지겠죠. 언어 소통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뭐라도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 통역 앱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통번역 앱을 휴대폰에서 꺼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그 기억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전주는 정말 친절한 시민인들이 사는 동네구나 이렇게 인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관광하고 돌아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숙소가 좋았어, 뭐 거리가 깨끗했어, 맛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참 시민들이 친절했어라고 네. 하는 부분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추억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셨는데 임기 중에 내가 초대 대표니까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1도 정도 각도를 내가 바꿔놓으면 앞으로 전주관광재단이 내 이후에도 더욱더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혹시 각오를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 초대 대표이사의 역할로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만든 관광 전담 기구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전담 조직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전개하다 보면 제가 간 이후라도 그 남은 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전략에 따라서 관광 진흥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주관광재단의 기초를 닦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잘하셔서 또 연임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직원들 채용하셔서 네. 활성화되는 전주관광재단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바라는 점 네.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주관광재단이 신설된 법인입니다. 관광을 전담하는 도시 마케팅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거고요. 저희 재단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때는 좀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재원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월조로 삼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주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주관광재단 초대 네. 대표이신 용선중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앵커님. 네, 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주관광재단 용선중 초대 대표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전주와 한옥마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에도 우리의 지역 축제를 비롯해서 지역의 명소가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광 산업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전북으로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바로 전주의 중심에서 그 전주관광재단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